네, 그러면 확진자 현황, 정부의 대응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KBS 송금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송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간단히 좀 정리해보죠.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정부가 확진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확진자는 60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은 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대구에서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입원했던 여성도 숨졌다 해서 9명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검사 중인 현황은 현재 13,273명이 검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대구 신천지교회에 방문했던 신도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는 대구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지금 신천지교회 환자들, 의심 증상자들에 대한 검사가 다음 주까지 진행된다고 하죠. 다음 주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제 어제 결과, 오늘 발표 결과 보게 되면은 환자 수가 현재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대구 신천지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네. 이 두 곳의 집단 발병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방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특히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에는 113명으로 1명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예, 예. 이 이야기는 이제 상당 부분 그 내부에서의 감염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그 환자들이 아마 그 중간 중에 그 외부의 어떤 외출을 갔다 온 것들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외출을 갔다 온 환자들의 그 외부에서의 어떤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해서 또 다른 또 이 접촉자 관리가 또 필요하겠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천지교회의 경우에도 일단 명단을 전부 교단 측에서 방역 당국에 제공을 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예, 예. 현재 또 경찰에서도 그 연락이 안 됐던 분들 다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다 방역 당국에서 1대1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천지 교인들 9천여 명 소재 파악이 모두 돼가지고 이제 자가 격리됐고, 검사가 진행되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지가 걱정입니다. 자, 송 기자, 가장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대구 지역 확진자들이 지금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한데요. 오전에 발표한 정부의 병상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요. 네. 대구시의 관내 음압병실은 6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47개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이고요. 대구의료원하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정부가 복지공단에 있는 대구병원, 그리고 대구보훈병원, 국군 대구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조치를 한 후에 3월 1일까지는 1,6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현재로서도 병상이 지금 부족해서 자기가 확진을 받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부 대구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원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 병원이 확보가 되면 또 다음에 문제는 의료진 확보 문제도 큽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료 인력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지원을 받겠다, 이런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예. 그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의사 1명, 그리고 검체 채취를 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변리사 등 이렇게 한 6명이 한 조가 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지금 현재 봉사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송 기자가 금방 얘기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해도 괜찮습니까? 일단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경증의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 보건당국의 철저한 그런 보호하에서 격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네. 일단 외부와의 접촉은 차단이 된 것이고요. 예. 다만 그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의 어떤 이상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경증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격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따라서 당장 병상에 그 격리 입원되지는 않더라도 현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추가로 지금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고 곧 1,600병상을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예. 아마도 현 상황에서 조금은 그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곧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중증과 경증을 좀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좀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실제로 지금 보건당국이 그렇게 지금 정책을 정해서 예. 일단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만 격리병동이나 음압병동으로 입원을 시키고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중증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고열과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폐렴 소견이 보이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일단 중증 환자의 범주에 속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만 우선적으로 우선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경증 질환자로 분리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따로 병상이 아닌 자가격리라든지 또는 그 인근에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 병실에 네. 이제 진료를 해서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고 또 진료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경증 전담병원도 뭐 추진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송 기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신천지 교회, 대남병원까지 저희가 지금 알아봤는데 한 두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온천교회, 그리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한 두 군데 더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온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확진자들이 그쪽에서 속출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20명 남짓한 확진자들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경북 안동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 내에서 감염이 확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집단,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신천지교회, 그리고 청도의 대남병원, 그리고 온천교회 이렇게 집단에서 내에서 감염이 확산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최대한 확진자를 이들 내에서 감별해내고 그리고 빨리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대남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그 부산 온천교회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직 감염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온천교회 경우에는 그 우한 교민이 이제 그 격리 해제가 되고 네. 자가에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들이 그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경우는 3차례 검사를 했습니다만 전부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죠. 예.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 수련회에서 이제 접촉자가 우한 교민의 아들이 거기 교회를 다녔던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온천교회에 이제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네. 그 수련회를 다녀온 그 접촉자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인데 과연 그 우한 교민의 아들이 그 안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예. 그걸 지금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명확히 네.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 경로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확인을 해서 따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병원 내 감염. 병원 내 감염이 몇 군데 의심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가령 한마음 창원병원이 있고요. 네. 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병원들이 경남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물론 대남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아시아도 요양병원 이런 데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병원이 감염이 병원 내에서 일어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그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병원 감염인데 네. 일단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은평 성모병원이라든지 예. 창원의 한마음병원이라든지 또 부산의 요양병원 그 세 곳에서의 그 코로나 19의 감염자들 또 접촉자들이 지금 별도로 지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 창원 한마음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 간호사 상태가 이제 호전이 되고 네. 또 병원 진료가 이제
게시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또 대구 카톨릭 병원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간 이식 수술을 받았죠. 네. 그 따님이 그 간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이제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관련 의료인들이 감염이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듯이 이제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감염은 그 당사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도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진료 업무에 참여를 해야 되는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추가적인 감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 카톨릭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구 서구 그 보건소에서도 신천지 교회를 다닌 분이 그걸 감추고 있다가 네. 다른 분들을 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나한테 좀 있다면 그걸 숨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고요. 자, 지금 어린이 환자가 있다는 얘기가 어제 있었죠. 어린이 환자들은 괜찮습니까? 네, 어린이 환자 중에는 아주 어린 14개월 정도의 아이도 있고 10살, 11살, 10대 네.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어린 아이들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특정 집단이나 나이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정확히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나이를 보면 5, 60대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면 위중한 상태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 네. 아이들의 경우는 현재는 양호한 그 현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병원 감염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그 확진자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하는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가 좀 상당수가 있었다고 해서 병원이 폐쇄된 상태고요. 부산의 경우는 확진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전층을 오가면서 그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코호트 격리가 된 곳은 부산에 있는 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발표가 된 추가 내용은 아무래도 그 사망자가 발생한 곳 중에서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병동이 있었는데 예. 그곳에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폐쇄병동이었다는 특성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던 분들 그리고 체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감염에도 취약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전에는 420개 정신과 폐쇄병동 감염관리 현황을 정부가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병원 내 감염 그리고 좀 위중한 환자들을 빨리 발견하겠다. 이런 추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폐쇄된 곳, 뭐 정신병동이든 또 뭐 군대도 그렇고요. 뭐 다른 어쨌든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집단이 모여 있으면서 폐쇄된 곳 이런 것들은 특별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쭙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그 수정하고 가죠. 조금 전에 송구만 기자가 얘기한 최연소 어린이 환자는 16개월이라고 네, 하고요. 16개월이죠. 네, 16개월이라고 하고요. 4개월이 아니라 뭐 4살 배기 어린이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네. 언제까지 가야 좀 진정이 될까요? 일단 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대남병원과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주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의 어떤 유행 기간, 그 유행 기간은 사실상 단기간 내에는 종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웃나라인 중국에서의 발병 양상도 그렇고 또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발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질병이 상당 기간 유행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제 다른 사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사스가 한 7개월 정도 유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메르스도 역시 7개월 정도 유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통인 걸 감안했을 때 한 7개월 정도면 충분히 종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아무래도 또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킨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관측. 예. 빠르면은 5월 정도에는 정점을 찍는다. 그리고 한 7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된다. 뭐 그런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면 낙관적인 전망 그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대 교수 그리고 KBS 송구만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